29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화는 훈민한자는 한자의 제자 원리에 따라 자원을 해석합니다. 훈민한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훈민한자의 자원 해석은 논리적이며 의미의 변천은 국어 의미론의 원리에 맞지요. 여기에 보기로 바람풍이 있습니다. 바람풍의 도움이 그림이고 바람풍의 대전이고 소전이고 해서입니다. 이 세 글자에서 바람풍은 무릇범의 벌레회를 결합하여 만든 한자입니다. 이 바람풍은 이 무릇범의 벌레회를 만든 한자인데, 이 무릇범은 그 자원에서 바람을 안아 부푼 도체 상형자이므로 바람의 뜻을 나타내고, 여기에 벌레회는 벌레가 날아가듯이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나타내어서 그 뜻이 바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릇범과 벌레회의 공통점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자원은 바람풍은 사람이 눈으로 바람을 볼 수는 없으나 돛이 부푼 모양에서 또는 벌레가 날아가듯이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나뭇잎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나타내어 바람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풍속이 있습니다. 풍속은 바람, 풍, 빠를 속이므로 바람의 빠르기 곧 바람의 속도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강산을 휩싸고 지나가듯이 민간에 널리 퍼진 이 풍속이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풍속이 있습니다. 풍속은 풍속, 속될 속이므로 민간에 널리 퍼진 관습이라는 뜻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바라보듯이 구경하는 경치라는 뜻이며, 보기로 풍경이 있습니다. 풍경은 경치풍, 경치경이므로 우리들이 바라보는 경치라는 뜻입니다. 경치를 보듯이 바라보는 사람의 풍채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풍모가 있고, 풍모는 풍채, 모양 모임으로 우리들이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건강에 나쁜 바람을 맞아서 생긴 것이라고 여긴 질병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중풍이 있고, 중풍은 들어맞을 중 질병풍입니다. 그래서 중풍은 나쁜 바람을 맞아서 생긴 병이라는 뜻인데, 몸의 일부나 전부가 마비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람풍을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바람을 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사람이 바람 부는 것을 알 수는 있지요. 어떻게 알지요? 돛이 부풀었네. 바람이 불고 있구나. 나뭇잎이 펄럭이네. 벌레가 날아가듯이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돛이 부푼 상형자 무릇범과 벌레의 상형자 벌레회를 결합하여 바람의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돛은 천으로 만들고 배 일부분 등 많은 뜻이 있고요. 벌레는 기생충, 해충, 징그럽다는 등 많은 뜻이 있지만, 바람의 뜻을 나타내는 공통되는 의미의 무릇범과 벌레회를 골라낸 거죠. 그래서 바람풍은 무릇범이 변형한 이 모양의 벌레회를 결합하여 이런 모양으로 바람풍을 만든 것입니다. 훈민한자의 자원 해석은 의미론의 수학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x1은 바람을 안아 부푼 이런 뜻이고, x2는 바람이 불어 지나가는 것이 날아가는 것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바람풍은 x1, 바람을 안아 부푼 모양의 이 무릇범 곧 돛단 배에서 알 수 있는 바람과, x2 바람이 불어 지나가는 것이 날아가는 것 같은 뜻을 가진 이 벌레회를 결합하여 바람풍의 글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는 없는 바람, 그걸 돛과 벌레에 비유하여
바람풍이라는 글자를 만든 원리를 논리적으로 잘 해석했군요. 주입식 선생 옥편의 214자에 부수자가 있는데요. 이 서당식은 그것이 한자 학습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 한돌 선생이 무슨 원소자니 지사자니 하고 야단인데 부수자가 곧 자원이 아니요? 예, 이 주입시기도 신문 광고의 한자책 선전에서 그런 문구를 보고 막연히 그런가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돌 선생과 토론을 하다 보니 그게 크나큰 오류라고 봐요. 주감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부수는 국어사전에도 한자 자전에서 글자를 찾는데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나타낸 자역의 공통 부분이라고 했어요. 부수자는 자원을 찾아서 분류한 것이 전혀 아니고 설문해자는 목록이라고 하여 540자, 강의자전은 214자, 중국의 간치자는 189자이지요. 부수에서 모양만 비슷하고 자원이 전혀 다른 글자를 같은 부수에 끼워 넣은 글자를 보면 몸기부에는 뱀사와 이미이를 끼워 넣었고 밭전부에는 갑옥갑, 신구하신, 말미암을 유를 끼워 넣었어요. 손수부에 제주제를 끼워 넣었는데 손수변과 모양만 비슷하지 전혀 다른 글자입니다. 절구구부에는 참여하려와 일어날 흥을 이렇게 양손국에 끼워 넣었는데 모양만 비슷하지 전혀 다른 뜻입니다. 밭전부에 들어있는 갑옥갑, 신고하신 말미암을 유는 전서와 대비해 보면 자원이 전혀 다르고 옴기부, 손수부, 절구학구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밭전에 전서가 있고 갑옥갑, 신고하신 말미암을 위해 전서를 대비하여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수자는 한자를 구성하는 모양의 일부분을 가려낸 것이므로 부수자가 저절로 한자 자원이 되는 글자와 공통되는 글자는 있지요. 이 부분이 원소자와 지사자이고 이 부분이 부수자인데 이렇게 공통된 부분은 있지만은 이 부분은 원소자와 지사자가 아니고 또 이 부분은 훈민한자의 원소자이지만 부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서당시기는 막연히 부수자가 모든 한자의 자원인 줄로 알고 한자를 가르쳤으니 참으로 부끄럽소. 훈민한자에서 자원을 설명할 때 그 부분 글자의 위치에 따른 이름을 알아야 이해가 잘 됩니다. 임금군 변의 고우릅방이면 임금군 더하기 고우릅방, 예, 고을군이지요. 부수자가 한자를 구성하는 위치에 따라 부르는 이름은 다음 10페이지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 모양은 거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원소자와 지사자를 결합하여 새로운 한자를 구성할 때 그 위치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기도 해요. 이 마음심이 있으면 변에는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변형합니다. 그래서 성품성, 괴이할괴 이 변에 쓰입니다. 또 이렇게 발로 4개의 점으로 구성한 이 마음심 발은 사모할모나 더할첨의 그 밑부분에 쓰입니다. 그리고 마음심이 납작한 모양으로 변형한 이 발 모양은 참을인과 급할급의 밑부분에 쓰입니다. 이 부분 글자의 모양이 달라지는 까닭은 그 위치에 따라 변이나 방은 길쭉하게, 머리나 발은 납작하게 바꾸어 글자 전체의 모양이 어울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심 변은 길쭉하게, 그리고 마음심 발은 이렇게 납작하게 변형합니다. 보기를 들면 손수의 변은 손수가 변으로 쓰일 때 그 모양이 이런 손수변 모양으로 바뀝니다. 또 손수는 손수변이라는 근거는 전서에 있지요. 전서에는 그 원형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손수가 변형한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밭들봉에서는 이 부분이 손수
이 발 모양입니다. 그리고 손수의 변 모양이고, 가리킬지에서는 이 손수 변이고, 이를실에서는 손수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질지에서도 이 손수 변이고, 이을승에서 이 글자의 밑부분에 쓰인 이 모양도 손수의 변형입니다. 그 원형은 전서에 있으므로 서로 대비하여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손수변은 손수가 변으로 쓰일 때 글자의 모양이 변형한 것인데, 전서에는 모두 이 손수의 소전으로 그 원형이 있어요. 이를시는 이 부분이 손수의 모양이고, 가리킬지는 여기에 이 부분이 손수이고, 절배에서 이 부분이 손수의 원형이 있고, 밭들봉에서는 이 밑부분에 손수의 원형이 있고, 이의승에서도 이 밑부분에 손수의 원형이 전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의승의 대전과 소전과 해서입니다. 이 이의승은 전서와 대비하여 글자를 분석하여 보면, 이의승에서 이 부분은 손수가 부분 글자로 한자에 몸으로 쓰일 때 그 모양이 변형한 것인데, 전서에 이 소전의 손수로 그 원형이 남아있지요. 그래서 이 이을승은 물음마디절의 변형입니다. 그 변형이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변형하였습니다. 더하기 손수의 변형. 그 다음에 양손 맞잡을 공을 이와 같은 모양으로 변형하여서 이 글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의 부분 글자를 바로 찾으려면 그 뿌리가 되는 전서를 대비하여야 하며, 이것이 자원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바탕입니다. 그럼 호음민 한자의 부수자에서 한자를 구성하는 위치의 명칭과 한자의 제자 원리인 육서에 대하여 한도일 선생이 설명을 계속하세요. 이어서 부수자가 한자를 구성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한자는 부수자에 따라 획수를 세워서 옥편에 정의해요. 한자에서는 부수자의 위치에 따라 부르는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변입니다. 변은 글자의 왼쪽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사람인 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변에는 어질인, 미들신, 신서선, 또 손수변이 있습니다. 손수변에는 대항할항, 가리킬지, 가질지 이런 글자가 변입니다. 다음은 방입니다. 방은 글자의 오른쪽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하품음방이 있고 머리열방이 있습니다. 하품음방에는 차례차, 버금차, 하고자 알력, 노래가, 그리고 차례순, 거느릴령, 머리두 이런 글자에서 이 머리혈 방이고 하품음 방입니다. 다음은 머리입니다. 머리는 글자의 윗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글자 모양이 납작하게 변형합니다. 이 부분은 집면 머리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글자자 집택에는 이 집면 머리가 쓰이고, 다음은 풀초 머리입니다. 풀초 머리는 꽃화 풀초 꽃뿌리 역에서 머리에 쓰이는 모양입니다. 다음은 발입니다. 글자의 아랫부분을 차지합니다. 마음심 발에는 충성충, 생각하렴, 생각사 이런 글자가 있고, 그릇명 발에는 만맹, 성할성, 볼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엄에는 글자의 위와 왼편을 감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지범 엄에는 책상상, 법도도, 넓을광 이런 글자가 있고, 늙을로 엄에는 늙을로, 효도효, 생각할고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받침입니다. 글자의 왼편과 밑을 감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갈 착 받침에는 가까울 끈, 길도, 이을연 이런 글자가 있고, 달릴 주 받침에는 일어날 기, 뛰어넘을 초, 재미취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몸입니다. 몸은 글자의 둘레를 감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워쌀 위에 몸에는 곤란할 곤, 둥굴원, 나라국 이런 글자가 있고, 문문엄에는
물을 몬 사이간 10개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몬부수입니다. 제몬부수는 한자에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아들자 나무목 달을 보일시 글비 말마 길장 날아갈비 이런 글자들은 그 글자 자체가 부수자입니다. 호흡민한자도 한자를 구성하는 부수의 위치에 따라 부르는 이름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30일 밤 이야기 호흡민한자 전일야화는 한자의 창제 원리로 만든 기초 한자가 1. 상형자와 2. 지사자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호흡민한자 천일야화를 이후 초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려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 전문 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호흡민한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